네, 안녕하십니까. 박곤배입니다. 네, 이번 시간부터는 카테고리를 좀 옮겨가지고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첫 번째 주제로는 유효전력을 정의하고 그 정량적인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여기서 안내 말씀을 드리면, 이 채널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 재생 목록을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재생 목록은 제가 카테고리를 다 나눠놔요. 이렇게 나눠 놓으니까 뭐 그 단위 강좌가 필요한 카테고리가 다 순서대로 차여 있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계적인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는 순서적으로 조금 익혔으면 좋겠다. 기본기를 채워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만들기 시작했죠. 제대로 만들기 시작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는 제가 옵셔널하게 기숙사 파트를 하나 올려놓은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기숙사 공부하신 분들이 좀 보실 부분이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거다. 그래서 기숙사 공부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나중에 좀 시간을 내서 제가 기숙사 공부 어떻게 했는지 제가 올릴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럼 제가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리는데, 제가 결론만 말씀드려요. 11개월 공부를 하고요. 11개월 공부를 하고 1차를 합격합니다. 11개월 공부를 하고 1차를 합격해요. 자, 그 다음에 바로 또 2차를 합격합니다. 2차. 바로 2차 면접 시험을 바로 합격해요. 그리고 나서 그 자격증을 찾고 나니까 1년 5개월 자격증 찾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1년 5개월이 걸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공부한 시간으로 따지면 한 1년 정도 돼요. 1년 만에 기숙사를 합격한 거예요. 그때 그런 합격이 왜 이렇게 빨리 나왔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이 많은데, 뭐 운이 좋다, 뭐 시험이니까 운도 좋긴 좋아야 되죠. 그런데 철저하게 그 기본기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남들보다 제가 조금 더 장점이었습니다. 기숙사 공부를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기숙사 공부를 지금 하든 안 하든 현업에 당연히 도움되는, 제가 현업에서 도움되는, 여러분들 현업에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기본기를 갖추라고 지금 강의를 하는 거지, 기술사를 취득하라고 이 강의를 하는 건 아니거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사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기술사 문제 뭐 서브노트 정리하고 막 암기하고 그런 시간을 많이 들이는 것보다, 뭐 그렇게 봐야 한 3년, 무조건 3년 이상 걸리니까 기본기, 제가 드리는 이 기본기를 딱 갖춰놓은 상태에서 한 뭐 6개월 정도만 몰아서 붙여서 하면 합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기본기만 제대로 갖췄다 그러면, 왜냐하면 암기할 게 별로 없거든. 기본기가 잘 돼 있으면 다 이해가 되면 어느 정도 뭐냐면 우리가 머릿속에서 메모리로 남겨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걸 압축할 수도 있고. 근데 다 암기할래, 그 많은 분량을 암기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결론은 제가 나중에 합격 수기라든지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가 나중에 영상을 하나 정도 찍어가지고 올려놓을 테니까 그때 참조하도록 하고, 기본기 제발 뭘 하든지 간에 이쪽을 먼저 섭렵을 하셔라. 제가 이 순서를 먼저 섭렵하셔라는 얘기예요. 제가 사실은 제가 남는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올리고 있어요. 뭐 하루에 한 개 뭐 올리는 것도 힘들 수도 있는데, 제가 뭐 하루에 더 많이 올리는 양도 많죠, 그죠? 그만큼 여러분한테 이걸 나눠드리고 싶은 제 간절한 마음도 있어요. 제가 강의실에서 만나면 제가 한 뭐 400에서 500시간 정도 1년에 강의를 하는데, 기업체에 나가서 강의를 하는데, 제가 강의실에서 만나봐야 몇 명을 만나겠습니까? 근데 유튜브란 공간은 지금이야 지금 구독자가 많지 않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좀 지나면 뭐 몇천 명, 몇만 명 이렇게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만나서 이게 바꿀 수 있다. 많은 사람들한테, 전기를 한 사람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게 조금 더 한 단계 성장할 수만 있다 그러면 뭐 저는 그게 굉장한 만족이죠. 그리고 이게 뭐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혹시 또 다른데 유료로 또 끌고 가려고 샘플 강의식으로 지금 이렇게 맛보기 강의식으로 이렇게 뭔가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여기가 답니다. 그리고 제가 어디 가서 3일짜리 강의라고 4일짜리 강의해도 뭐 20시간 뭐
20시간, 30시간 그렇게밖에 강의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강의만 해도 벌써 시간적으로 굉장한 양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그렇게 강의를 해줄 수도 없어요. 유료 강의라, 아무리 유료 강의라 해도 뭐 3달, 4달씩 잡아놓고 강의를 한다면 모를까. 그런 강의는 누가 뭐 3달, 4달씩 기업하는 사람들이 그 강의하게끔 그런 시간 줍니까? 잠깐 뭐 3, 4일씩이나 배울 수 있는 그런 정도, 이 현업 그렇게 자리 못 비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시간, 대학에서 뭐 못 배웠으니까, 제대로 못 배웠으니까, 여기서 한번 제대로 한번 배워보자. 그래서 이제 뭐냐면, 제대로 그걸 하려면, 그 양이 제대로 하려면, 좀 제가라도 제시하는 순서대로 좀 따라오셨으면 좋겠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권장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미 전문가이신 분들은 뭐 한두 개의 팁을 얻기 위해서 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도 오랫동안 전기를 했고, 잘한다는 사람들 많이 옆에 주변에 두고 있고, 예, 그런 입장에 봤을 때는, 그렇게 잘하는 사람 많이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기 잘 돼 있으면 그 사람이 전문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예, 맞습니다. 기본기는 기초하고 달라요.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게 기본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저의 뜻을 좀 따라 주시면, 뭐 여러분이 판단할 거지만 그렇게 해줬으면 보다 더 이 채널이 여러분들한테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자, 오늘 주제 유효 전력을 일단 한번 정의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유효 전력의 그 표현은 어떻게 하는지, 이제 물론 다 알지만 지금 개념을 이제 다시 한번 좀 잡는다는 의미예요. 잡는다는 의미에서 이 강의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효전력의 정의를 여기다 부하에서, 이 부하는 이제 전기부하겠죠. 전기부하에서 실제 유효한 일로 바뀐 전력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제 변환된 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 유효가 유효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 유효 전력이 유효한 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터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가장 큰 부하니까, 전력계통 가장 큰 부하죠. 전력계통의 총 사용 에너지의 50% 이상을 사용하는 게 모터니까, 결국은 뭐 그 전력계통이 거의 VIP 고객은 모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얘가 이제 일하는 건데, 얘는 어떤 유효한 일로 바꾸냐면 이 전기의 유효한 전력을 받아서, 유효 전력을 받아서 유효한 토크로 바꿔내죠. 토크, 유효한 토크. 이렇게 꼬는 힘이죠. 꼬아내는 힘. 기계적인 일이죠. 결국 기계적인 유효한 일로 바꿔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죠. 유효하게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뭐 스크린도어가 열립니다. 뭐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갑니다. 이 모터가 없이는 이제 못 살 것 같아요. 그죠? 모터가 모든 일하고, 이제 자동차도 이제 모터로 돌린다고 하니까. 그죠? 유효한 일이라는, 우리가 아는 그 유효한이라는 유효한 그거죠. 그 다음에 또는 뭐냐면, 그, 저항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저항체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열 에너지로서 변환시키는 거죠. 그것도 이제 유효하게 사용하는 거죠. 근데 뒤에서 이야기할 이 유효하게 사용된 이 전력은 이게 주는 입장에서는 유효 전력이죠. 받는 입장에서는 뭐 이제 역학적인 아까 일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열 에너지가 될 수가 있죠. 그걸로 이제 변환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올 무효 전력과 다른 것은 뭐냐면, 받았죠. 예, 소비했죠. 소비하고 나서 그냥 진짜 다 써버린 거야. 줬으니까 쓴 거죠. 우리가 돈을 줬어요. 그죠? 돈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뭐 돈을 갖다가 쓸 일이 있으니까 빌렸겠죠. 그래서 다 써버린 거예요. 예. 무효는 뭐냐면, 줬는데, 돈을 빌려줬는데 쓰지 않고 저축을 해놓은 거야. 이게 쓰지 않고, 가져가긴 했는데, 가져오긴 가져갔는데 쓰지는 않고 저축해 놓은 거야. 그러다가 다시 내더니까 줘 그러니까 돌려준 거야. 이게 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실제로 뭐냐면 준 걸 갖다가 사용을 해서 진짜 일을 해내는 거죠. 열 에너지로 뭐 해내든지, 뭐 실제 기계적인 일을 해내든지, 뭐 이런 것입니다. 그런 전력을 이제 유효 전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표현은 이렇게 하는 거죠. 정량적인 표현은 뭐냐면, 직류면 전압과 전류를 곱해서 그 양으로 나타냈겠죠. 직류면은. 뭐 전압이 이렇게 된다면, 전류가 이렇게 된다면, 곱하면, 뭐 이런 면적이 나오겠죠. 이렇게. 전압 전류를 곱하면 이런 면적이 나오죠. 이 면적이 이제 그 유효 전력의 면적이겠죠. 근데 직류에서는 무효 전력이라는 표현 자체가 없으니까 그냥 그게 전력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전압과 전류를 곱해서 그 면적이 바로
무효전력이, 아니, 그러니까 유효전력이 되는 거죠. 100%가 유효전력이 돼요. 그래서 직류에서는 뭐 유효전력, 무효전력이라는 말을 안 쓰는데, 이제 교류에서는 그 값이 전압과 전류가 뭐냐면 계속 그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요걸 갖다가 이제 구할 때, 이제 표현할 때 뭐냐면 요 전압 전류 곱해. 일단 곱해. 곱하는 건 똑같은 게 요거 파우겠죠. 요 곱한 거, 그러니까 이 VT하고 요 IT를 갖다 곱해. 그러면 뭐가 나오냐? PT가 나오겠죠. 이게 이제 그 시간에 따라 그 값이 바뀌기 때문에 시간 함수로 쓴 거예요. 그러면 이거 갖다 뭐라고 하냐면 순시전력이라고 말한다. 순시전력. 순시전력. 요 놈을, 이 순시전력을 한 주기 동안 평균값으로 나타낸다. 그 순시전력을 평균값 한 걸 갖다가 우리는 유효전력으로 나타낸다. 그 이제 수학적인 수식은 이제 바로 이제 이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평균값의 정리라고 하는 거죠. 평균값의 정리. 자, 요거를, 이게 순시전력을 한 주기 동안 평균, 시간에 대한 평균이죠. 시간에 대한 평균을 한 것이 바로 유효전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 값이, 이제 우리가 이제 평균값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사실은 그 전압전류 자체를 표현할 때는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최대값이나 이제 실효값 그렇게 썼는데 평균값이라는 것은 여기서 쓴 거죠. 자, 순시전력에 대한 뭐예요? 평균값을 뭐로 쓴다고요? 유효전력이다. 그래서 이 유효전력을 뭐라고도 표현합니까? 전력의, 순시전력의 평균값을 해서 평균전력이라고 표현합니다. 평균전력. 평균전력이라고 표현하죠. 순수하게 저항 부하만 있었을 때, 순수하게 이제 저항 부하만 있었을 때가 이제 전압과 전류가 위상이 같지 않습니까? 그죠? 전압과 전류 위상이 같죠. 위상이 같을 때 이 순시전력을 갖다가, 이게 순시전력 파형이죠. 곱해 보니까, 둘을 갖다 곱해 보니까 이런 파형이 나오죠. 항상 다 모든 양이 플러스값만 나오죠. 항상 모든 양이 다 2라는 데만 들어갔다는 얘기죠. 다 유효한 양이다. 모든 것이 다 유효한 일로 사용된 양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렇게 나오면, 순시전력 파형이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순시전력은 유효전력은 뭐냐면 이게 계속 시간에 따라 바뀌고 있잖아요. 순시전력 값은. 그러니까 이 값은 뭐냐면 요거에 이제 뭘로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이 값의 평균값으로, 무슨 값으로요? 평균값으로 사용했다는 거죠. 평균값, 평균치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1이 들어가면,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쪽으로 메꾸고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 채우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평균치가 이게 실제로 사용한 이펙티브한 전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직류의 그 에너지랑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 그럼 결국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그럼 무효전력의 이제 표현은 이제 결과를 표현하는, 그 결과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유효전력 정의는 끝났고요. 유효전력은 결국 뭐예요? 순시전력에 뭘 사용한다고요? 순시전력의 평균값. 평균값을 사용한다. 그래서 뭐냐면 이걸 갖다 무슨 전력이라고도 부른다고? 평균 전력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한다. 뭐 수학적인 표현은 이렇게 표현하면 돼.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PT가 되겠죠. 순시전력은 VT 곱하기 IT를 곱한 거, 전압 전류를 곱한 거겠죠. 요게 되겠죠. 근데 이 결과가 뭐냐? 이 결과만 우리가 잘 알아도 돼. 이게 여기 이 결과. 자, 어떻게 나오냐? VI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자, 요거죠. 유효전력에 대한 우리가 표현은 이렇게 한다. VI 코사인 세타로 이야기를 한다. 근데 항상 우리가 주의할 것은 뭐냐면 요 값은 항상 무슨 값이라는 거죠. 요 값은 무슨 값이라는 거예요? 실효값이라는 거죠. 항상 실효값을 사용한다. 가끔 뭐 이게 최대값으로 표현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항상 우리는 실효값을 늘 우리의 그 기본 그 표현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게 우리의 약속이니까. 아니면 최대값은 항상 최대값이라고 늘 알려줘야 돼. 그게 귀찮잖아. 그러니까 실효값으로 쓰고.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이게 결국은 뭐예요? 역률이죠. 역률. 여기다 역률을 곱한 건데 사실 역률의 역 세타가 뭐예요? 이 세타를 무슨 각이라고 그래요? 결국 뭐예요? 전압과 전류의 뭐예요? 위상차죠. 전류와 전압과의 위상차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순저항 부하라면 위상차가 얼마예요? 전압과 페이저로 나타나면 전류가 뭐냐면 위상이 같죠. 동상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0도가 되죠. 0도가 되면 뭐가 돼요? 코사인 세타는 1이 되죠. 그래서 그냥 VI로 빠져나오죠. 어차피 이거는 지금 제가 쓴 건 일반식이에요. 일반식. 모든 부하 조건에도 다 맞는 이 일반화된 유효준력 표현식이 이거죠. VI 코사인 세타. 근데 요 코사인 세타가 이제 붙어서 뭐냐면 전압전류의 위상차가 같지 않은 상황까지도 다 표현할 수 있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당연히 순저항 부하인 경우는 VI로 끝나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V 대신에 IR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I 제곱 R 이렇게 해서 단위는 와트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죠. 이렇게. 자, 요게 우리가 표현하는 유효전력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잘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뭐 지난 시간에 다음 시간에도 이제 이어서 이제 할 텐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 부하 조건이라는 게 순저항이 아니라 이제 일반 부하 조건에서 조금만 더 알아보면, 지난 시간 다음 시간에도 이제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무전력 할 때도. 자, 일반 부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라는 것이죠. 일반 부하라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낮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새벽 말고 낮에 그 부하 조건이라는 거. 낮에 부하 조건이라는 것은 즉 모터가 전력계통에서 상당히 큰 부하니까 VIP 고객이니까 얘들이 주로 운전하는 영역대 낮에 새벽에는 일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들이 돌아가고 있었을 때, 즉 얘를 갖다가 만약에 모델링을 하면 전기 회로로 모델링을 하면 등가화 한다면 이렇게 모델링을 할 수 있어요. 얘는 R하고 L로 모델링을 할 수 있어요. R하고 L로 모델링을 할 수 있어요. 이 전동기를. 그러면 얘가 뭐 결론만 따지면 뭐냐면 R, 즉 회로에서는 그 유효전력을 소모하는 대상을 전기 회로에서는 R로밖에 표현이 안 돼요. 이게 무슨 열로 소모해서 R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양이 같은 걸로 표현이 되는 거죠. 양이 줄의 양으로 같은 거죠. 이 양으로 이제 같이 표현이 되는 거지. 아까 결국 뭐 토크가 일어나서 기계적인 에너지도 결국 여기서는 전기로서는 R로 표현되는 거죠. 그죠? 유효한 부분. 그래서 유효전력을 소모하는 파트가 되겠죠. 유효전력을 소모하는 파트. 소모하는 파트가 돼. 그러면 여기 L은 뭐겠습니까? 지금 언급은 안 했지만 이거는 당연히 무효전력을, 이런 개념 자체가 매우 중요해요. 소모하는 파트예요. 그래서 이 모터라고 하는 것은 이 모터가 이 전력계통 부하의 그 좌지우지 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VIP 고객이니까 이 부하라고 하는 것은 유효전력도 소모하고 뭣도 소모하는 거예요? 무효전력도 소모한다는 거죠.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이 좀 살짝 여러분들이 어색할 수 있어. 나는 내가 알기로는 부하라고 하는 것은 유효전력만 소비하는 걸로 알고 있고, 무효전력이라는 것은 어찌 뭐 교류다 보니까 그냥 뭐 없어도 될 것이 어찌 해서 그냥 뭐 있는 좀 귀찮하고 껄쩍지근한 그런 뭐 존재, 그렇게 생각했을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부하가 무효전력을 요구한 거예요. 달라고. 난 소모할 대상이니까 나 그거 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는 무효전력 좀 더 지나가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무효전력이라는 카드를 갖다 끄집어낸 겁니다. 여기 이 주제가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인데, 사실 주제는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뭐냐면 무효전력입니다. 앞에 강의들 전개로 하면서 RLC를 끄집어냈죠. 근데 R에 대해서는 내가 굉장히 많은 설명을 안 했어요. 근데 대부분 뭐에 대해 설명했어요? L하고 C를 설명하려고 그 주제를 끄집어낸 겁니다. 사실은. 그거를 잘 알아야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서도 뭘 알아야 된다고? 유효전력을 알아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유효전력은 그냥 대충 아니까 그냥 넘어가고, 무효전력을 여러분 몰라서 조금 더 여기다 시간을 할애하고 싶어서 그냥 아예 따로 빼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유효전력 여기죠. 여기 요놈. 그 다음에 무효전력, 이 두 개를 소모한다고. 그러니까 발전기는 그거에 맞게끔 P와 Q를 생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뭐 필요한 만큼의 P를 갖다가 올리면 나도 또 더 많이 생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얘도 더 달라고 하면 얘도 더 생산을 해야 돼. 그래서 뭐냐면 전력계통은 뭐냐면 PQ 밸런스를 맞추는 문제야. 그래서 뭐 P 제어, Q 제어 그렇지 않습니까? 유효전력 제어, 무효전력 제어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부하가 그렇게 달라고 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뭐냐면 P도 만들고 Q도 만드는 거예요. 뭐 P만 맞추면 전력계통이 안정하게 돌아갈 것 같죠. 이게 발전소만 열심히 짓는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Q도 열심히 맞춰주지 않으면 전력계통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늘 제어하고 있는 것은 P,
부하하고 발전량의 P를 늘 맞추는 거고, 그 다음에 Q도 뭐냐면 부하가 필요한 만큼 전력계통에서 늘 맞춰줘야 되는. 그래서 제가 왜 이제 발전기만으로는 해결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다 나올 이야기니까, 발전기는 P 전용 제너레이터예요, 사실은. 물론 Q도 만들어요. 근데 그 만들려고 하는 양이 그렇게 크지 않아. 전 부하가 필요한 계통에 필요한 양에 비하면 발전기가 만들 수 있는 양은 Q에 대해서만큼은 크지가 않아. 그래서 뭐냐면 Q 전용 제너레이터가 별도로 있어.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야. 그래서 발전소만 열심히 짓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뭣도 있어야 돼요? Q 제너레이터도 계속 꾸준히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부하가 필요한 양만큼을 전력계통에서 늘 공급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력계통도 뭐냐면 PQ 제너레이터가 있다. 그러면 P 제너레이터, 물론 발전기가 Q도 만들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어요. 얘는 서브로 만드는 거지 메인리하게 만드는 게 아니다. 그래서 발전기는 그렇게 보자. P 제너레이터, 유효전력 제너레이터라고 보자. 그게 전용이다. 저기 전용이고, 물론 그러니까 부가적으로 Q도 만들기도 한다. 뭐 이런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근데 메인은 아니다라고 얘기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력계통에 대해서 좀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발송배전 기술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전력계통 안으로 쑥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전력계통 안쪽으로, 전력계통 공학도 다루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런 것들이, 이런 기본기들이, 개념들이 들어가져야지만 이 전력계통 공학의 그 부분들을 이제 개념적으로 탁탁탁 이야기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부하라는 것은 이제 이런 조건, 이제 RL 부하가 일반 부하라는 이야기죠. RL 부하가 전동기가 켜져 있을 때 RL 부하. 그러면 대충 이제 보면 전압과 전류하고 위상차가 어떻게 됩니까? 전압하고 전압이 여기 있으면 RL 부하니까 전류가 이렇게 위상에 이렇게 쳐진 지상의 조건이 이제 일반 부하 조건이라고 보시면 맞겠죠. 그러니까 이 전류가 전압보다는 이제 늦은 지상의 흐름이 나오는 게 일반 부하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유효분 전력만 이제 별도로 이제 빼가지고 표현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요거 한번 빼서 보는 거 한번 해봅시다. 자, 발전기 전압이 VT는 이렇게 봅시다. 루트 2의 I의 코사인, 코사인 하지 말고 사인으로 합시다. 사인으로. 사인 오메가 T. 그러면 일반 부하 조건이라면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 지상이라는 거죠. 일반 지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루트 2의 컨디션이 좀 안 좋네요. 이게 뭐 쓰는 것도 그렇고요. 동상이 아니겠죠. 당연히 위상이 이제 세탄 만큼 뒤지니까 요런 조건이겠죠. 요런 조건이겠죠. 요걸 갖다가 이제 페이저로 표현한다면 요렇게 되겠죠. V의 페이저를 표현하면 여기 0도, 그다음에 여기는 I의 페이저는 여기는 항상 시료값으로 쓴다고 그랬죠. 여기는 시료값 자리죠.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죠. 지상이니까 마이너스 세타죠. 이걸 페이저 도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죠. V, 이렇게. 이런 것까지가 여러분들이 기본기로 돼 있다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저랑 이제 페이저도를 착착착착 그릴 때 페이저도로 해석하는 것들 이제 뒤에 이제 쭉 할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뭐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거죠. 몇 가지만 이제 추가해서 이제 기본적인 거에다가 이제 하나 그때 새로운 것들 추가해서 이제 보면 되는 것이죠. 자, 이럴 때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전압이 있고 그다음에 전류 페이저가 만약에 요런 정도로 그 위상이 이제 벌어져 있다 그러면은 이 전류는 두 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결국 RL 부하니까 R 따로 L 따로로 취급해 볼 수 있어요. 즉 그 전압과 동상인 성분하고 전압과 이제 90도, 그러니까 L이니까 순산 L에 흐르는 전류는 90도 뒤진 전류냐, 이 두 개의 파트로 나눠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 전류 자체를. 그러면 이거를 갖다 IP라고 하고, IP는 이제 유효분 전류라고 해서 IP라고 쓴 거예요. IP는 이 총 전류의 무슨 성분이 돼요? 코사인 성분이 되죠. 코사인 성분이 되죠. 자, 그 다음에 IQ는요. IQ는 이게 이제 무효분 전류고 이게 유효분 전류가 되는 거예요. I의 무슨 성분이에요? 총 전류의 무슨 성분이에요? 이거는 사인이 아니고 코사인이 아니고 사인 성분이 되죠. 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죠. 요거를 그러면 요 성분만 딱 빼가지고 요게 총전류잖아요. 이게 총전류잖아요. 총전류를 갖다가 이게 그 요 성분만으로
쓴다면 어떻게 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시로치니까 어차피 이게 표현은 다 시로치 해석이니까 시로치니까 거기가 I 코사인 세타가 시로치니까 유효분만 빼서 보면 IPT라고 합시다. 예, 유효분 전류. 예, 유효분 전류. 예, 유효분 전류죠. 유효분 전류는 크기는 여기 최대값 그죠? 루트 2배에 여기가 시로값이니까 I의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뭐냐면 이게 위상이 같죠. 이렇게 사인의 오메가 t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하고 이 전압과 그 유효분 것만 곱한다면 유효분 것만 이게 동상이죠. 이게 동상. 예, 곱하게 된다 그러면은 예, 유효분의 전력이 나오겠죠. 그래서 예, 그 성분만 가지고 그려보면 예, 결국은 R에서 나타나는 그 유효분만 딱 뽑아서 본 거죠. 유효분만. 예, 유효분만 딱 뽑아서 보면 당연히 이제 동상이죠. 동상이 성분이죠. 동상이고 그다음에 이거 뽑아서 보면 요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걸 갖다가 둘이 곱하면 이걸 순시전력이 있다. 그러면 이 순시전력을 뭐라고 부르냐? 유효분만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유효분 순시전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VT하고 곱하기 I, PT를 유효분 것만 곱하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PT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유효분 순시전력이다. 유효분 순시전력 얘를 한 주기 동안 적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한 주기 동안 적분하면 한 주기 동안 적분하고 그 다음에 평균을 내리면 시간에 대한 평균을 내리면 얼마가 나오냐? 예, 우리가 말했죠. 결론은 항상 똑같죠. VI 코사인 세타다. VI 코사인 세타다. 그래서 이 코사인 세타가 여기서 뭐냐면 여기서부터 데려온 거예요. 여기서부터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순수한 저항 부하였다 그러면 일반 부하가 아니라 순수한 저항 부하였다면 애시당초부터 여기는 1이었겠죠. 그냥 애시당초 1이었기 때문에 여기가 그냥 여기는 1이니까 끝에서 이제 뭐 없어도 상관이 없고요. VI만 남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가 돼요? P는 결국 유효전력 P는 VI가 되고 VI 코사인 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순수한 저항 부하인 경우는 여기 이제 1이 되는 것이죠. 순수한 저항 부하 같은 경우는 1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 V 대신에 IR을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뭐까지 돼요? I제곱 R까지 되죠. 그래서 P는 VI 코사인 세타 이렇게 단위는 와트. 이게 일반식이라는 이야기죠. 예, 이렇게 표현을 한다. 뭐 어렵지 않죠. 예. 자, 첫 번째 시간 그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유효전력과 무효전력, 사실 무효전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이게 끄집어냈는데 그래도 유효전력에 대한 이야기는 좀 해주고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사실 오프라인 강의 다른 데 강의할 때는 유효전력 이야기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유효전력 그릇까지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무효전력만 주로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효전력을 정의했고 어떻게 표현하는지. 자, 어떻게 표현하는데 일반화된 식은 어떻게 한다고요? 일반화된 식은 일반 부하 조건에서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위상차가 기본적으로 벌어져 있죠. 물론 빠르든 느리든 상관이 없어요. 자, 어떻게 해요? P는 유효전력은 VI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정해지는 거죠. 순수하게 저항만 있다면 어떻게 돼요? VI가 되겠죠. 그리고 I제곱 R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어렵지 않습니다. 예, 어렵지 않아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요거를 갖다 그대로 옮겨서 무효전력에 대한 이야기로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